또한 스타워즈는 과학적 근거를 굳이 갖추려고 하지 않았다. 흥미 위주로 이야기를 만들어 가는데 필요한 것만을 그것이 과학적이건 비과학적이건 상관없이 가져다 쓴 것이다. 오히려 이 점이 이야기에 집중할 수 있게 하는 장점이 되었다. 인간에게는 문제 해결을 방해하는 정신적인 빈둥거림이라는 약한 반응으로부터 무의식적인 반항까지 문제를 일으키는 기질적인 성향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다음 사실을 알고 있을 것이다. 123 플러스 만 94는 만 217. 그렇다면 언제부터 알고 있는 것일까? 아마도 덧셈을 배워 이해하는 순간, 혹은 적어도 앞자리로 차례로 올리는 것을 이해하는 순간, 혹은 세 자릿수 이상의 덧셈이 가능하게 된 순간이라고 대답할 것입니다. 123 더하기 만 94는 만 217을 한 번도 의식하고 있지 않은 사람도 그 계산을 실행할 능력이 있다고 하면 123 더하기 만 94는 만 217을 알고 있는 것입니다. 이 점에서 지식과 의식의 관계는 행복과 쾌락의 관계와 비슷합니다. 무한계의 지식을 가지기 위해서 무한계의 용량은 필요 없습니다.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능력이며 현실의 의식으로서 표면화할 필요는 없기 때문입니다. 어느 쪽으로도 달릴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자동차가 전 방향 360도 무한히 분할한 각각의 방향 전용의 엔진을 갖추고 있을 필요는 없는 것과도 같습니다. 결과적으로 우리는 뜻하지 않게 반복적으로 습관적으로 다양한 분석적인 죄를 저지르게 됩니다. 다음은 이에 대한 대표적인 예입니다. 첫째, 우리는 대개 결론을 공식화해 놓고 문제 분석을 시작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따라서 분석적 과정의 결말은 어떠해야 한다고 정해놓은 것에서 출발하는 셈입니다. 둘째, 우리의 분석은 대개 우리가 직관적으로 좋아하는 해결책에 초점을 맞춥니다.
그러므로 대안적인 해결책에는 충분한 관심을 기울이지 않게 됩니다. 셋째, 우리가 직관적으로 좋아하는 해결책이 그렇지 않은 것보다 더욱 만족스러워 보이는 것은 당연합니다. 경영자들은 그래서 대부분의 경우 최상의 해결책을 추구하기보다는 오히려 당분간 만족할 만한 임시 방편적인 해결책으로 만족하고 합리적인 모델은 포기하는 경향이 있다고 말합니다. 넷째, 우리는 문제에 대해 열심히 토의하고 생각하는 것과 문제를 분석하는 것을 혼동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사실 두 가지 활동은 같은 것이 아닙니다. 열심히 토의하고 생각하는 것은 운동용 자전거 페달을 밟는 것과 같습니다. 많은 에너지를 소비하고 땀을 흘리지만 어느 곳으로도 가지는 않습니다. 다섯째, 주요 환경에 의해 마음이 너무 산란해져서 길을 잃고 만 여행자와 같습니다. 우리는 내용 그 자체에 집중하고 분석 과정에 대해서는 신경 쓰지 않습니다. 처리 과정에 흥미가 없으니 그것을 정말로 이해하지도 못합니다. 여섯 번째,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들의 분석을 구조화할 때 기능적인 문맹입니다. 어떤 특정한 문제에 대한 분석을 어떻게 구조화했느냐라는 질문을 받으면 대부분의 질문자가 얘기했던 것에 대해 막연한 개념만을 가지고 있습니다. 구조화란 단어는 단지 그들의 분석적 어휘의 한 부분에 지나지 않습니다. 본능적인 방식에서는 정신은 대체로 처음에 만족스러운 결정이나 해결책을 마음에 두고서 대안에 대해서는 마음을 닫습니다. 따라서 그 결과는 허점이 있거나 최소한 구조화된 방식으로 얻어낼 수 있는 결과보다 덜 효과적인 경우가 많습니다. 구조화된 방식에서는 정신이 열린 상태여서 사람들은 결정이나 문제의 각 요소를 개별적으로, 체계적으로, 그리고 충분히 살필 수 있고 모든 대안들을 확실히 숙고할 수 있게 됩니다. 결과는 거의 항상 본능적인 방식보다 더 포괄적이고 더 효과적입니다. 누군가의 분석을 구조화하는 것이 객관적으로 확실한 아이디어라고 할지라도 사람들은 즉각적으로 거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것은 그들이 비이성적이거나 편집증이 있는 사람이어서가 아닙니다. 그들은 인간 정신의 어떤 본능적이고 무의식적인 경향에 의해 발생하는 결함 있는 합리성의 희생자일 뿐입니다.